경희의 꿈이 현실이 되다라는 모토 아래 저희는 조금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재미있는 경희대학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학우분들의 시선에서 그리고 학생 자치기구의 시선에서 보이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여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경희대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캠퍼스 총학생회관 당선인 조기영입니다.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VOU 아나운서 송수연입니다. 날씨가 추워진 탓에 연말이 다가옴이 체감되는 지금인데요. 총학생회의 임기도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V체크에선 변정현 기자와 함께 제56대 총학생회 QV 공약 이행도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정현 기자. 네, 변정현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총학생회의 정책 자료집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제56대 총학생회 큐브는 지난 선거 당시 16개 분야의 51개의 세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공약 이행도 점검 어떻게 이뤄졌는지부터 살펴볼까요? VOU가 자체적으로 51개의 세부 공약을 7개로 다시 분류했습니다. 이후 대학주보, 영어신문사와 함께 정책 자료집을 바탕으로 분석했습니다. 분석한 공약을 총학생회 카드뉴스, 확대운영위원회 회의록, 관련 기관 취재 등을 통해 다시 공약 이행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총학생회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종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행도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약 이행도 평가는 3가지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완전 이행, 부분 이행, 미이행 이렇게 3가지인데요. 완전 이행은 공약이 수정 없이 완전히 이행된 경우, 부분 이행은 수정되어 이행됐거나 구체적으로 이행이 진행 중인 경우, 미이행은 이행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봤으니 총학생회 큐브의 전체적인 공약 이행도 먼저 살펴볼까요? 제56대 총학생회 큐브의 공약 이행, 완전 이행 약 63%, 부분 이행 약 12%입니다. 완전히 이행됐거나 수정 이행 또는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공약이 총 75%인 겁니다. 분야별로도 한번 살펴볼까요? VOU에서 총학생회 공약을 7개 분야로 나눠봤습니다. 교육학사, 문화, 권리, 학생자치, 취창업, 기타로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나눈 분야를 공약의 개수 순으로 나열해 봤습니다. 복지가 16개로 가장 많았고 문화, 학생자치, 기타가 각각 8개였습니다. 그리고 교육학사가 7개, 권리가 3개였고요. 취창업이 1개로 가장 적었습니다. 또 이 분야들을 이행률이 높은 순으로 나열해 봤습니다. 취창업이 100%로 가장 높았고 문화, 학생자치, 복지, 교육학사, 권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62%로 가장 낮았습니다. 취창업의 경우 공약이 1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행률이 높게 측정됐고요. 공약 개수가 가장 많았던 복지의 경우 16개 중 완전 이행이 10개, 부분 이행이 2개로 약 75%의 공약 이행률을 보였습니다. 취창업 분야에서 공약이 하나밖에 없었던 건 많이 아쉬운데요. 분야별 공약 이행률을 살펴보니 전반적으로 꽤나 높은 공약 이행률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각 분야별로 핵심 공약의 이행률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교육 학사 분야부터 볼까요? 교육 학사 분야의 공약 이행률은 약 71%를 보였습니다. 핵심 공약으론 대학 영어 면제 기준 조정, 다전공 대기 순번제 도입, 조기 졸업 요건 완화, 군 일러닝 학점 상향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다전공 대기 순번제 도입, 조기 졸업 요건 완화를 미이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조기 졸업 요건 완화의 경우 이행된 거 아닌가요? 조기 졸업 요건의 핵심은 학점인데요. 학점 산출 방식에는 약간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하지만 요구 학점은 그대로여서 미이행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 분야 살펴볼까요? 문화 분야의 공약 이행률은 약 87%를 보였습니다. 핵심 공약으론 서울 캠퍼스 총-MT, 마스터피스 상표권 등록 및 공식 축제 굿즈 제작이 있는데요. 모두 부분 이행에 그쳤습니다. 그럼 판단 이유도 알려주시죠. 서울 캠퍼스 총-MT의 경우 진행 단계가 아직까지는 가수요 조사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마스터피스 상표권 등록 및 공식 굿즈 제작의 경우 공식 굿즈 제작은 이행 완료가 됐지만 상표권 등록은 아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인터뷰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어쨌든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 법률적으로 도움을 요청을 드려놨는데 진행됨에 있어서 기간이 많이 들고 기간을 단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총학생회 축제 이름을 제정하는데 자치회비를 쓰는 게 맞나라는 고민이 있어서, 왜냐면 이게 뭔가를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자치회비를 사용하는 게 과연 맞을까? 라는 고민이 있어서 저희가 해당 재원을
뭐 어디 동문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써야 할지 뭐 어떻게 어떤 재원을 써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어서 해당 부분은 조금 고민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저희의 유산을 남기겠다고 공적 자금을 사용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저희가 어떤 돈을 사용해서 법률 서비스를 안 거치면 한 2년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어떤 재원을 써야 할지를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문화 분야의 공약 이행률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복지 분야로 넘어갈까요? 복지 분야 총 16개의 공약 중 완전 이행 10개, 부분 이행 2개로 약 75%의 공약 이행률을 보였습니다. 공약 개수가 많은 만큼 핵심 공약도 많은데요. 시험기간 심야 셔틀버스 운영,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지원 도입, 처운간 책상 내장형 콘센트 책상으로 교체, 행복기숙사 세탁기 및 건조기 추가 설치, 설국버스 배차 간격 조정 및 추가 배치, 대운동장 잔디화 추진이 있습니다. 이 중 행복기숙사 세탁기 및 건조기 추가 설치, 설국버스 배차 간격 조정 및 추가 배치, 그리고 대운동장 잔디화 추진이 미이행이군요. 그렇습니다. 먼저 행복기숙사 세탁기 및 건조기 추가 설치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총학생회는 지난 11월 11일부터 행복기숙사 세탁시설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런데 왜 미이행으로 판단한 건가요? 임기가 2달여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설문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상 임기 내 공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복기숙사에 새 학기째 살고 있는 학생의 의견도 들어봤는데요. 임기가 끝나갈 무렵에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건 사실상 공약 이행 의지가 많이 약한 거 아니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행복기숙사 운영 주체가 학교가 아니다 보니 이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대운동장 잔디화 추진, 선거 당시에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던 공약이었죠. 그런데 아직까지 자세한 진행 상황이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총학생회와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총학생회는 총장을 비롯한 학교 본부와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인조잔디 설치를 위한 환경 영향 평가, 행사 시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제 등이 직면해 있고 구체적인 진척 단계가 확인되지 않아 미이행으로 판단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기대했던 공약인 만큼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다음 분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리 분야네요. 권리 분야 총 3개 공약 중 완전 이행 2개로 약 67%의 공약 이행을 보였습니다. 이행되지 않은 공약은 장애인권 자담회였는데요. 이행되지 않은 이유를 총학생회에서 밝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코로나 이후에 실질적으로 대면 자담회를 연 적은 없고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안건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 연락을 넣어서 총학생회에서 함께 이번엔 좀 대면으로 해서 여태까지 안건들이 어떻게 처리됐고 이런 것들을 함께 발표하는 시간도 갖고 조금 더 공개적으로 좀 해보고 싶다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이제 그쪽 부서에서 말씀하시기로 오히려 좌담회로 대면으로 하는 게 장애 학생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오랫동안 경험해본 결과 대면으로 하는 건 좀 부정적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면 저희가 장애인권 좌담회라기보다는 장애인권과 관련해서 피해 사례라든지 좀 창구를 상시적으로 개방을 해둘 테니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장애인권 센터에 넘길 테니 이 부분에 해결을 해달라 라고 요청을 드렸고 거기서 오케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창구가 개방이 되어 있고요. 12월 때까지 계속해서 내역을 받아서 센터에 넘길 예정입니다. 장애 학생들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수정이 됐군요. 그런데 미이행으로 판단한 이유가 뭔가요? 원래의 공약과는 다소 다른 결로 수정됐기 때문에 미이행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총학생회와의 인터뷰를 통해 총학생회가 장애 학생 인권을 위해 많이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자, 다음으로 학생자치 분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당시 국제캠퍼스 총학생회와의 교류에 관한 공약이 눈에 띄었는데요. 어떻게 진행됐나요? 학생자치 분야 8개 공약 중 완전 이행 6개로 이행률 75%를 보였습니다. 주요 공약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제캠퍼스 총학생회와의 교류 공약을 꼽을 수 있는데요. 연합선번제도 확립, 공동회칙 개정 및 공식 협의체 설립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기총장 간담회 개최와 총선 후보자 간담회 개최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국제캠퍼스 총학생회와의 교류에 관한 부분은 모두 미이행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총학생회는 공동회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구체적인 진척 상황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 연합선번제도의 경우 여러 사정으로 사실상 공약 이행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양 캠퍼스 간의 소통으로 화합을 기대한 학생들에겐 아쉬운 소식이네요. 정기 총장 간담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난 1학기 국제 캠퍼스에서 정기 총장 간담회를 가졌고요. 오는 12월에는 서울 캠퍼스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간담회에선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기대됩니다. 다음 분야로 넘어갈 텐데요. 취창업 분야와 기타 분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취창업 분야 총 1개 공약 중 완전 이행 하나로 이행률 100%를 보였습니다. 기타 분야 총 8개 공약 중 완전 이행 5개, 부분 이행 1개로 75%의 공약 이행률을 보였습니다. 핵심 공약으론 교내 건물 세부 주소 부여, 구건물 명칭 변경, 세화원 통금 폐지 이렇게 3개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주요 공약 중 2개가 미이행, 1개가 부분 이행이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분 이행인 구건물 명칭 변경, 총장과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상황이고요. 총학생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건물과 관련해서는 교내 건물 세부 주소 부여 공약도 있었는데 이건 미이행이군요. 이 공약은 대학본부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공약을 내세운 이유가 학생들이 배달이나 택배를 시킬 경우 다른 곳으로 가는 등 불편함이 있어서인데요. 그런데 학교 외부에서 지도에 검색했을 때 하나의 주소가 나오는 것과 여러 주소가 나오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편의성이 있을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기타 분야를 마지막으로 총학생회 공약 이행 점검이 끝이 났습니다. 함께한 변정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올바른 학생자치 실현을 위해 공약 이행도 점검은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총학생회는 물론 단과대, 학생회의 공약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들이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얼마나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건 유권자인 우리의 몫입니다. 저희 VOU는 앞으로도 올바른 학생자치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